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는 제가 영상에서 조금 불가피하게 외부적인 영향들과 어떤 거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뭐 HLB에 개별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HLB가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주가가 뭔가 중립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위아래로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또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보다도 한 3, 4배 이상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기에 더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는 것만이 무조건 답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올라가지만 지금처럼 속은 또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지수 자체는 급등을 하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라든지, 하여튼 뭐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은 아무 이슈도 없어요. 아무 악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 금리라는 키워드 하나 겁먹고서 마이너스 15%대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주워 담아야죠. 그래서 바이오가 어쩔 수 없이 금리라는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우선적인 하락이 좀 더 세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보험업종은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혜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주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아니, 바이오가 다음 사이클 온다며, 바이오로 모아놔야 된다며, 근데 지금 금리 인상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자면, 뒤에도 어차피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금리 인상 못합니다. 쉽게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중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지 실제로 인상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빠집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취약한 시점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 뒤가 아니에요. 올리고 있는 중이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는 시점인 겁니다. 지금같이.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가 너무 지금 비싸잖아요. 100불 이상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고, 좀 있으면 꽉 찬 3개월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무형자산이 대부분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무형자산으로 펀더멘털을 계산해가지고 제값이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서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임상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내용, 신약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은 과거의 제약바이오 사이클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내에 펀더멘털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상태이고, HLB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사실 외부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당장 다 털어먹고 반도체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 사야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 완전 여러분들 크게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보고 헛다리 짚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작 오늘 삼성전자 4% 여러분들께 수익 못 내드린 거, 바이오 오늘 좀 빠진 거, 이걸로 저를 평가하면 안 되고, 이걸로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를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 다음에 더 큰 거, 더 어마어마한 걸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그거 현행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타 그 밖에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 돌아간다라는 거는 조금 더 종목을 압축해서 배팅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도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5월 달에 신청 안 하신 분들 내일 아마 제가 봤을 땐 보내드릴 확률이 90%일 것 같은데, 구독 누르시고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신청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악재예요.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급을 다 뺏어가고요, 내리면 내리는 대로 시장을 끌어내려서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동안에 올라간 거는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박스권으로 횡보를 나타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주가가 레벨업 됐다가 횡보를 보이고, 또 레벨업 됐다가 횡보를 보이고, 레벨업, 횡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역추세를 타가지고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골을 깊게 만들어서 올라가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계단식 상승 중에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나거나 기간 조정이 막 너무 늘어지거나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횡보가 나타날 때 다음 주도주 랠리가 형성이 돼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제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타이밍이 자꾸 늦어지고 있긴 한데 순환매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은 반도체가 강세, 그 다음으로는 뭐 2차 전지가 강세,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가 강세,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순환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유동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거나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실 때 뭐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유동성의 스크래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약간 뭔가 비스무리하게 있었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려 있더라도 지금은 다음 스텝인 고PER 쪽 바이오, 2차 전지 요거 두 개, 로봇은 어차피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이 두 개에 이미 물려서라도 세팅이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물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부터 남아있는 우려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여전히 WTI 유가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불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3불 정도 지금 머물러 있네요. 최근에도 바짝 올라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어쨌든 100불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그 자체가 어찌됐건 간에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급등을 좀 보였죠. 전쟁은 2월 말에 시작이 됐잖아요. 2월 28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한 2개월 반째 진행이 되고 있고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슬슬 부담은 커질 겁니다. 실제로 물가에 주는 압박과 영향이 너무 커질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어떻게 처방을 해요? 금리 인상으로 처방을 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도 안 됐었는데 이제 60%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에 민감한 섹터가 바로 이 고PER. 고PER은 뭐죠?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런 성장주들이 오늘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인데 요 날짜를 앞두고 고유가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불안정하긴 하지만 키워드는 뭐다? 전쟁 때문이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전쟁이 끝나거나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다는 것은 금리 인상 확률도 낮아지고 물가도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현재 상황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한 이유는 뭐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가는 그냥 이렇게만 키워드를 잡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3호 크레딧 환매 사태.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언론에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지가 않기는 한데 5월 중순부터 해서 3호 크레딧 펀드 환매 요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접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3호 크레딧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아니라 민간 투자사, 사모펀드 같은 이러한 민간 투자사들이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비은행 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행이 아닌데 대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높겠죠. 근데 왜 은행이 아닌 데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하느냐?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으려면 은행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신용도도 낮고 은행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또 한도가 넉넉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은행에서 다 해소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땡겨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돈을 빌려준 입장이잖아요. 채권자 입장인데 경기가 어려워진다, 뭔가 매크로 환경이 불안정하다, 금리가 오른다. 그럼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안 그래도 은행 대비해서 고금리인데 이렇게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 비용만 늘어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호 신용펀드 같은 경우에 너네 이거 다음 달까지 니네 가지고 있는 채권 팔아서 빚 갚아라. 나 빌려준 돈 받아야 되니까 돈 갚아라. 이렇게 지금 환매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는 돈을 빌려줬던 사모펀드들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다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월 말경에 실제로 시장에서 채권 관련된 것들 막 매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주식 같은 것들도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자금 경색
기업들이 이제 돈이 없잖아요. 자금 경색이나 신용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이 적다라는 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기업들은 그러면 신용 평가가 또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연쇄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있는데 언론에 크게 지금은 부각되고 있지 않다. 저는 해외 기사들을 좀 보니까 거기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이지만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저 물가는 작년 4분기부터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PC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PC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또 주식시장에게 좋은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 둔화는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안 좋고 고용이 안 좋고 생산이 위축되면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명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한 번 더 해드리면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요.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리를 왜 올려야 되는데 요걸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가 때문이죠. 유가는 전쟁이 원인인 거고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예요?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는 다시 안정을 취할 것이고 시중 금리도 안정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시 밖으로 후퇴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유가 하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경제가 못 버티는 상황이 돼버려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렸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상태만 보면 아직은 금리를 더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아마 발작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전쟁만 조용해지면 사실은 주요 매크로나 큼지막한 이슈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장은 상승에 대한 가속도가 붙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냥 전쟁만 잘 해결되면 되고 전쟁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언제 끝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몇 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트럼프가 똥줄이 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즉 뭐예요? 시장이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크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던 관점 그대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스텝을 그냥 그대로 준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트럼프가 전쟁을 오늘 끝낼지 내일 끝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시기는 몰라도 결론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준비해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진짜 손절을 다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도 시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다음 방향에 맞지 않는 쪽에다가 돈을 태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린 게 문제가 아니라 물리더라도 방향을 올바르게 해서 물려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움직이지도 않을 추후에 이제 사이클과 순환이 돌 때 올라오지도 못할 쪽에다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골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장 그대로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반등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차기 주도주는 저는 그냥 정해져 있다고 봐요. 솔직히 지금. 왜냐? 왜곡된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다 뒤에 가려져서 시장에 언급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가려져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 황금 포트폴리오 저는 이쪽으로 자신이 있어요. 그게 내일 갑니다, 모레 갑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얘네들이 갑니다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시장을 제가 체크를 해보고 오히려 최근에 빠진 것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맞거든요. 어차피 시장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래서 이 황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문자는 내일 여러분들 발송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동안 신청하셨던 분들께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쪽으로다가 뭐 비중을 많이 태워가지고 뭔가 막 승부를 봐라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들이지만 한 주씩이라도 매수를 좀 해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씩이라도 왜 김 대표가 자꾸 매수를 해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꼭 한번 여러분들 요거라도 매수를 좀 해두시고 트레이딩을 좀 곁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같이 곁들이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이라는 건 늘 오르고 내리는 건데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해야 될 걸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변동성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포모 느끼지 마시고 삼성이 지금부터 올라가 봐야 100% 수익 못 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옆으로 기어서 횡보를 하면요.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옆으로 기어버리잖아요. 2, 3개월만이라도. 이 2, 3개월 기는 시간 동안에 바이오 소형주 같은 것들 3배, 4배씩 올라요.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런 종목들로 저는 지금 깔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보내드리는 종목들 한번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본문글에 제가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5월 달에 한 번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딱 한 번만 보내드리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미리미리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무료 종목들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정규반 문의는 별도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시장이 기회인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건데 워낙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여기서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차라리 지금 제대로 갈고 닦아가지고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매해놓고 그 다음 스텝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뭐 그것도 함께 고려는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잘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